쿨리는 요즘 공부할 때는 물론이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AI의 도움을 받고 있어. 복잡한 걸 물어봐도 알아듣기 쉽게 척척 대답해주거든. 그런데 요즘은 AI를 쓸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쿨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AI를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쿨리에겐 선생님, 아니 심지어 친구나 가족처럼 느껴지는 AI인데 도대체 AI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저는 요즘 이란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쓰는 AI가 떠올라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용한 AI가 뭔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평범한 AI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 AI가 사람을 죽이는 걸 도운 거잖아요. 그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콜리가 정말 중요한 걸 짚어줬네. 챗GPT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AI가 등장한 게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콜리 같은 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AI가 가져올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할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전쟁에 AI를 사용해도 되는지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AI는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사실 AI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야. 예를 들어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AI는 고양이의 특징을 스스로 익혀서 나중에 처음 보는 사진도 이건 고양이야 라고 알아낼 수 있게 되지. 이걸 기계학습이라고 해. 아, 그러면 군대에서도 AI한테 엄청 많은 자료를 학습시킨 거겠네요? 바로 그거야. 콜리가 헤드라인에서 짚어줬듯이 미군은 위성 사진, 통신 내용, 전자, 신호 같은 방대한 자료를 AI에게 맡겼어. AI는 이걸 아주 빠르게 분석해서 어디를 공격할지, 어떤 순서로 작전을 펼칠지 정리해냈지. 사람이 며칠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낸 거야. 그러니까 AI가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주고 사람이 잘 판단하도록 도와준 거네요. 맞아. 그런데 사실 AI가 전쟁에 쓰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AI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됐거든.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무기도 러시아보다 훨씬 부족했어. 그런데도 3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AI와 드론이었어. 우크라이나는 AI가 탑재된 드론으로 러시아 군용 차량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좌표를 잡아 바로 공격하는 방식을 썼어. 마치 눈 달린 드론이 스스로 적을 찾아내서 공격을 한 거지. 우와, 드론이 알아서 적을 찾는다고요? 응. AI가 탑재된 정찰 드론은 10km 범위에서 군인과 탱크, 차량 등을 스스로 식별하고 언제 어떤 무기로 공격할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어. 실제로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드론이 자체 AI의 판단만으로 러시아 전차를 타격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지. 잠깐만요. 통신이 끊겼는데 드론이 혼자 판단해서 공격했다면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야. AI가 자체적으로 적을 판단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AI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뜻이기도 해.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거지. 여기서 무서운 상상을 한번 해볼까? AI가 러시아 군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민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어휴, 끔찍한 일이네요. 원래는 민간인을 공격한 나라를 혼내줘야 할 텐데 AI가 그랬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게 바로 완전 자율 무기가 무서운 이유야. AI가 혼자 결정하고 공격까지 해버리면 그 실수를 막을 방법이 없지. 게다가 쿨리의 지적대로 AI가 틀린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도 불분명해.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우지만 AI는 사람이 아니니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해. AI가 혼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도 되는 일은 어떤 일인지, 만약 AI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때는 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 말이야. 어쩌면 AI를 만든 회사가 자기네 AI를 전쟁에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 AI를 만들었냐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쿨리야, AI의 문제가 전쟁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에서도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 혹시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편향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요? 맞아. AI는 사람이 만든 자료로 학습하는데 그 자료 안에 이미 편견이 담겨 있으면 AI도 그 편견을 그대로 배워버려. 실제로 미국에서 AI가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특정 인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대. AI가 학습한 과거 데이터 자체에 차별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럼 AI의 답이 항상 옳은 게 아닌 거네요. 저는 AI가 하는 말은 다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더 위험해. AI가 내놓은 답이라도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해.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 혹시 AI를 잘 쓰는 것이요? 답만 맞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야. AI가 내놓은 정보가 믿을 만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힘.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 AI 시대일수록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 그럼 결국 AI만 믿고 죄다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엔 AI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그게 또 다른 윤리 문제야. AI는 공감하는 것처럼 대화하지만 실제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패턴대로 반응하는 거거든. 해외에서는 10대가 AI와 심리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간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어. AI가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잘못된 답을 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럼 AI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AI가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판단이 틀렸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AI가 지원자를 평가한다고 생각해봐.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 데이터 안에 이런 학교 출신이 더 잘한다는 편견이 담겨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AI의 편향된 판단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건 정말 불공평하네요. 억울해도 항의할 데도 없잖아요. AI가 결정했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AI가 내린 결정이라도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AI를 개발할 때부터 편향이 없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AI 윤리 전문가라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어. AI 때문에 없어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결국 AI를 올바르게 쓰기 위한 책임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쿨리가 딱 핵심을 짚었어. 기술은 칼이랑 비슷해. 요리사 손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잘못된 손에 있으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잖아. AI도 마찬가지야. 지금 유엔에서 자율무기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걸 올바르게 쓰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 그 규칙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잘 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진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쿨리가 오늘은 핵심만 잘 짚는걸. 앞으로 쿨리 세대는 AI와 모든 일상을 함께하게 될 거야. 그 AI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해둬.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